안녕하십니까. 2022 신한은행 SLT 직업기초능력 두 번째 시간 수리능력 1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신한은행 SLT 직업기초능력 평가는 5회분의 모의고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3개의 파트 의사소통 능력, 그다음에 수리능력, 문제 해결 능력 중에서 핵심적인 유형을 뽑아서 여러분과 함께 4회차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수리능력 중에서도 앞에 절반 부분 이번 시간에 진행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파트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수리능력을 우리 수험생분들 중에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유형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2시간에 걸쳐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이자율 계산입니다. 이 이자율 계산은 우리 은행권, 금융권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반드시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공기업 NCS에서는 사실 이자율 계산 문제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부 수학적인 개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어려운 내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자율 계산 문제가 일반적으로 출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권 또 은행을 준비하신 여러분은 이자율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공식까지 확실히 암기하셔서 숫자를 대입해서 정답을 풀어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약간 문제에 오류가 있어서 오류 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A 상품의 월 이율은 0.2%다 라고 보셔야 하는데 우리 지문에서는 월 이율이 2%라고 나오죠. 월 이율이 2%인 상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엄청난 이자죠. 지금 최근까지만 해도 1년에 2% 이자를 주는 상품이 사실 드물었거든요. 최근에 갑자기 높은 이자의 상품도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월 2%를 줄 수는 없는 거죠. 그 근거를 밑에 보시면 1.002의 12승이 나오죠. 이건 뭡니까? 002라는 건 1.02라면 2%지만 1.002가 됐다는 것은 0.2%의 말이 되는 거죠. 그래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 0.2%로 수정해 주시고요. 밑에 부분에 1.03의 12승이다 나와 있는데 1.03의 12승이면 우리가 문제 풀기가 너무 어려워지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3%, 월 3%의 상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개월을 유지하고 있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24승으로 놓고 푸시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여기 12도 24로 고쳐주시고 0.2%로 수정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J는 정기적금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 상품 설명서를 확인하고 있다. A 상품의 월 이율은 2%가 아니라 0.2%, 1년 만기이고 B 상품의 월 이율은 0.3%, 2년 만기. 그러니까 2년 만기니까 24개월이 되겠죠. 2021년 5월 1일 두 상품에 각각 가입한 날부터 매월 1일마다 40만 원씩 적금을 한다고 할 때, 그렇죠? 적금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가입할 때 맨 첫 회분을 내고 시작하는 거죠. 각 상품에서 만기, 그렇죠? 22년 A 상품의 만기는 4월 30일, B 상품은 2년짜리니까 1년 더 가야겠죠? 23년 4월 30일에 찾게 되는 금액의 차이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단,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은 고려하지 않고요. 이자는 복리로 계산하며 1.0의 12승은 1.024, 1.003의 24승은 1.075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복리라는 게 뭡니까? 복리라는 것은 자, 내가 이번 달에 4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 달에 월 이자기 때문에 0.2%만큼 이자가 붙죠. 자, 그 다음에 또 0.2%만큼 이자가 붙는데 원금에 당연히 0.2%만큼 이자가 붙고요. 내가 지난달에 받았던 이자, 그 0.2%만큼의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 시스템을 우리가 복리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일반적으로 복리 상품이 많지는 않습니다. 단리 같은 경우는 그냥 다달이 내가 원래 불입했던 40만 원에 0.2%씩, 그 40만 원에 0.2%씩 이자가 붙는 것을 단리라고 한다면 복리는
원금엔 당연히 이자가 붙고 내가 받은 이자에까지 이자가 붙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2의 12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1.002 여기 이자가 붙어 있는데 여기다 다시 1.002를 곱해준다는 것은 뭡니까? 요 0.2%에까지 2%를 다시 주겠다는 거죠. 굉장히 고객들에게 유리하고 효과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등비 수열의 합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수학 시간은 아니니까요. 일단 뭐 너무 복잡해 보이지만 이 공식을 암기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등비 수열의 합은 1-r분의 a 가로하고 1-r의 n승 이렇게 여러분이 일단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요것만 암기해서는 안 되겠죠. 각각의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A는 뭡니까? A는 초항이래요. 초항이 뭐예요? 첫 번째 항, 첫 번째 값입니다. N은 뭡니까? 전체 항의 개수입니다. 그 다음에 R은 등비입니다. 등비 수열이라는 게 뭐예요? 계속 같은 수를 곱하면서 커져나가는 수들의 집합을 말하는 거죠. 그 같은 수를 곱하게 되는 그 등비가 R이 되고 여기서는 이자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이 공식을 암기하시고요. 이 다음에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설명이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공식 암기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이해가 되시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더 좋죠. 왜 그렇습니까? 이해하시면 일단 암기하기가 더 쉽고요. 그 다음에 이 초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등비라든지 그 다음에 n 항의 개수 이런 것들이 잘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리를 설명드릴 건데 한번 들으시고 이해가 가면 따라오시고 아니면은 그래 암기하자 이렇게 넘어가셔도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 건데요. 등비 수열이 하나 있습니다. A 그쵸? 그 다음에 첫 번째 초항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게 A죠. 거기다가 R을 곱한 거 AR. 그 다음에 AR 제곱 3승, 4승까지 총 5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등비 수열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항, 초항은 뭡니까? A가 되고 등비는 R이 되고 항의 개수는 1, 2, 3, 4, 5, 5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 5개를 한번 더해봐라 하면 숫자를 넣어서 그냥 더하면 되는데 이 5개니까 되는 거지. 이게 100개. 그쵸? 뭐 200개 되면 이거 언제 다 더하고 있습니까? 공식이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공식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똑똑한 수학자들이 이미 공식을 만들어 놨어요. 일단 A가 반복되니까 A를 앞으로 빼줍니다. 그래서 A 곱하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1, R, R제곱, R3승, R4승만 남는 거죠. 남고요. 여기다가 1-R분의 1-R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분모 분자와 같으니까 사실 1이죠. 어떤 수에다가 1을 곱해주는 것은 그 수를 변화시키지 않죠? 얼마든지 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1-R을 곱했더니 일단 1은 1을 곱하면 그대로죠. 1 플러스 R 플러스 R제곱 3승 4승까지 되는 거죠. 마이너스 R을 곱했더니 이 1 대신 마이너스 R이 되는 거고요. R 대신 마이너스 R의 제곱 3승 4승 5승까지가 되죠. 그러고 나니까 아하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요게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그대로 지워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리 많은 항을 갖고 있더라도 100개, 200개 갖고 있더라도 마찬가지죠. 1과 마이너스 R 중간 부분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1과 R의 5승. 이 5는 요 4승과는 다르죠. 항의 개수이기 때문에 5개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R분의 A, 1-R의 N승 여기서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내용이 이해되시면 이해하셔도 되고요. 야, 이 뭔 소리야 했으면 그냥 이 공식을 외우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헷갈리시지만 않으시면 정확하게 암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 A 상품을 보죠. A 상품을 보니까 1회차 첫 회에 가입해서 40만 원 내죠. 그리고 한 달 지나면 거기에 이자가 붙어서 원금 1에 이자 0.2%까지 1.002를 곱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이 되면은 그 이자까지 다시 이자가 붙어서 1.002 한 것에다가 다시 1.002를 곱해주는 거죠. 그렇게 12개월 동안 유지하게 되는 거죠. 어떤 게요? 첫 회차에 가입했던 게 12개월 동안 유지돼요. 그러면은 1.002의 12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두 번째 회차에
회차에 불입한 금액 40만 원은 가입 이후에 1개월 시점이죠. 그럼 만기까지 얼마 남았어요? 12달이 아니라 11개월이 남았죠. 왜요? 2회차에 불입했으니까. 그러면 똑같이 11승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회차는 10승. 그렇게 가다가 12회차가 되면은 가입 후 11월이 되는 시점이고요. 12회차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낼 게 없죠. 여러분 만기 시점에 내가 지금 돈을 받으려고 했는데 40만 원 냈다가 40만 원 받아요? 그럴 필요 있습니까? 지금 40만 원 냈다고 바로 돌려주는데 이자 붙여줍니까? 안 붙여줘요. 만기 시점에 내는 게 아니라 만기 한 달 전이 마지막 돈을 불입하는 마지막 회차가 되는 거예요. 그게 12회차고요. 가입 시점에서부터 11개월이니까 한 달 남았죠. 그럼 이 돈은 1개월간 유지하기 때문에 이자를 한 번 받는 거예요. 40만 원 곱하기 1.002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등비 수열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위로. 물론 시간 순서대로 보면 위에서 아래지만 지금 수학의 시간 순서가 중요하지 않죠. 등비 수열의 모형은 1.002를 등비로 하는 숫자들이 이 아래서부터 위로 쭉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초항은 뭡니까? 40만 원 곱하기 1.002. 그렇죠? 항의 개수는 12개. 그다음에 R 등비는 이자율 1.002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 결과 나왔으니까 공식에 집어 넣기만 하면 되죠. 어려울 게 없죠. 자, A 상품 같은 경우에 자, 만기 금액 다 합친 게 얼마냐? 초항이 40만 원 곱하기 1.002. 자, 그다음에 1-R 1.002 분의 1-R의 항이 몇 개? 12개였죠? 12승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위에도 마이너스, 밑에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왜요? 지금 이 마이너스가 1보다 크잖아요. 근데 둘 다 마이너스니까 분모 분자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니까 부호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요. 40 곱하기 1.002 곱하기 1.024인데 거기 1을 빼줘야 되니까 0.024죠. 마이너스 어디 갔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모 역시 마이너스 0.00인데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서 그냥 0.002만 남는 거죠. 자, 그러면은 뭐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소수점 밑에 세 자리, 소수점 밑에 세 자리 없다고 보면 되고 1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 40만 원은 한 자릿수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두 개 곱하면은 48 되는 거고 그렇죠? 거기다가 여기 곱해주면은 48096 그렇죠? 48 곱하기 2가 96 되는 거죠. 이렇게 적용해 숫자를 찾아낼 수가 있죠. 뭐 계산 복잡한 거 아니고요. 공식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실수할 수 있는 거는 이 초항을 40만 원으로 적용한다거나 그렇죠? 이 n을 뭐 11자리 11제곱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실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 여러분이 잘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면 그런 실수를 하실 가능성은 적죠. 그래서 값은 뭡니까? 480만 9,600원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자, B상품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아까 24개월이었죠. 그 다음에 이자율이 0.3%입니다. 그럼 초항은 똑같습니다. 아까 테이블을 그리지 않아도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 테이블이 그려지시죠? 초항은 맨 마지막, 그쵸? 12회차. 예, 40만 원 곱하기 1.003이 되고요. 그 다음에 1 등비 1.003, 1 1.003에 여기 24승이라고 했죠. 그래서 1.075가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요. 40만 곱하기 1.003 곱하기 0.075 그다음에 곱하기 0.003분의 1 해서 소수점 밑에 세 자리니까 두 개는 그냥 없어진다고 보고요. 75 나누기 3 하니까 25가 되죠. 그럼 25 곱하기 4는 100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1000만 원. 그렇죠? 뒤에 10만 원. 100 곱하기 1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1.003에다 1000만 원 곱해주니까 자릿수만 맞춰주면 되는 거죠. 1003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곱하기도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요. 그럼 이제 두 개의 차이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보시면은 B상품과 A상품의 차이 1,003만 원 빼기 480만 9,600원 하시면 522만 400원이다. 정답은 3번 나오는 거죠. 자, 공식만 알고 정확하게 값만 대입할 수 있으면 이거 뭐 1분 안 걸리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공식을 전혀 모르고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손도 못 대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금융권, 은행권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유형 이제 경우의 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에 24번 문제가 되겠고요. 응용수리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경우의 수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상당히 쉽고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지만 모르면 손도 못 대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경우의 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24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에 따라 직원들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인가? 라는 문제죠. 자, 조건을 보면 줄 세우기 대상은 영업부 직원 3명 A, B, C, 홍보부 직원 갑을병 총 6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입사 동기인 갑과 C는 바로 옆에 나란히 선다. 이런 조건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데 바로 옆에 나란히 선다는 건 뭡니까? 두 개를 그냥 두 사람을 한 사람이라고 본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겠죠. 예, 갑과 C가 항상 나란히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한 사람이라고 받는다. 그런데 단 주의하실 게 뭡니까? 갑과 C가 쓰는 순서가 있죠. 한 사람이라고 보되 갑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C가 올 수 있고 C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갑이 올 수 있죠. 그래서 갑과 C를 한 사람이라고 보는 경우로 가정하고 문제를 푼 다음에 여기다 곱하기 2만 해주면 된다. 이게 바로 옆에 나란히 선다라는 어떤 이 문장을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려울 게 없죠. 이해가 되시죠? 자, 갑과 C를 제외한 영업부 직원들 A, B와 홍보부 직원들 을, 병도 부서별로 바로 옆에 나란히 선다.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역시 A, B도 하나라고 보고 풀되 나중에 곱하기 2. 을, 병도 하나라고 보고 풀되 나중에 곱하기 2 해주면 되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조건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병은 갑보다 왼쪽에 선다. 그렇죠? B는 을보다 오른쪽에 선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을이 B보다 왼쪽에 선다라는 말과 같은 이야기죠. 자, 그러면은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갑과 C, 그 다음에 A와 B, 을과 병은 붙어서 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을 한 명이라고, 한 사람이라고 한번 보자는 거죠. 자, 그런데 밑에 조건이 또 있죠. 병은 갑보다 왼쪽에 쓰고요. B는 을보다 오른쪽에 쓴다. 다시 말해서 을은 B보다 왼쪽에 쓴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경우 어떤 게 가능합니까? 일단 병이 갑보다 왼쪽에 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B는 을보다 오른쪽. 다시 말해서 을은 B보다 왼쪽. 을은 B보다 왼쪽에 서 있다. 이런 경우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의 수는 뭡니까? 역시 을, 병이 제일 왼쪽에 쓰고 이번엔 A, B가 먼저 그 다음에 갑, C가 올 수가 있겠죠. 이 이외에 가능한 조건이 있습니까? 없죠. 만약에 을병이 두 번째로 온다? 그러면 갑 C 아니면 A, B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을병이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조건 두 개를 만족하기 위해서 A, B와 갑 C는 무조건 을병의 오른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을병은 제일 왼쪽에 있어야 되는 경우밖에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경우의 수 두 가지가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을병은 한 사람이라고 치지만 사실 을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병이 올 수도 있고 반대로 병이 먼저 오고 을이 그 다음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곱하기 2를 해줘야 된다고 했죠. 그럼 이 경우의 수가 곱하기 2, 그 다음에 이 경우의 수도 곱하기 2, 그 다음에 이 경우의 수도 곱하기 2, 두 가지 경우의 수가 3번 연속해서 나오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는 곱의 법칙과 합의 법칙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곱의 법칙이 성립합니까?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속해서 일어나는 경우에는 곱의 법칙,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속해서 일어나는 경우는 곱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곱의 법칙. 그 이외에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은 합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그러면 여기 연속되기 때문에 곱의 법칙 8이 나오고요. 경우 두 번째도 2에서 역시 8이 나오죠. 근데 경우 1과 경우 2는 동시에 일어나거나 연속해서 일어날 수 있나요? 그렇지는 않은 거죠. 지금 이것도 성립하면서 이것도 동시에 성립하는 거.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지금 줄을 그냥 한 번 세우는 가지수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는 독립적이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는 것 16이 총 경우의 수가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8 더하기 8, 16.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경우의 수 같은 경우에도 풀이 방법을 아시면 정말 눈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전혀 개념이 없다 그러면은 손도 못 대는 문제가 되는 거죠. 경우의 수는 너무 어려워서 제껴두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경우의 수 조금만 여러분이 연습하시면 남들은 못 푸는 문제를 나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역시 전통적이고 아주 자주 출제된다고 할 수 있는 응용수리 파트에서는 자주 출제된다고 할 수 있는 바로 농도 계산 문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회차의 25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A컵에는 오렌지 과즙이 200g 들어있고, 자, 오렌지 과즙이라는 건 뭡니까? 순수하게 오렌지에서 짜낸 그 농도 100%의 과즙을 이야기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 다음에 B컵에서는 여기서는 100%가 아니라 40% 농도의 오렌지 주스 300g이 들어있으며 C컵에는 20% 농도의 설탕물이 들어있다. 세 컵의 내용물을 한 대 섞어버린대요. 그랬더니 40% 농도의 오렌지 주스가 되었다면 C컵에 들어있는 설탕물의 양은 얼마인지 고르라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 오렌지 주스는 물과 설탕, 오렌지 과즙만을 섞어서 만들며 농도는 전체 오렌지 주스 대비 오렌지 과즙과 설탕의 양 합계로 구한다. 다시 말해서 복잡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과즙이건 설탕이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농도가 얼만큼이고 그 혼합물의 양이 얼마냐, 지금 이게 중요한 거죠. 맨 처음에 오렌지 과즙은 100%라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혼합물의 양은 200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B컵은 농도가 40%이고 혼합물의 양이 300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C컵 역시 20%의 설탕물이라는 농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럼 농도 문제는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겠지만 자료를 잘 정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정리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간단한 표를 그려서 여러분이 줄까지 긋지 않으시더라도 간단한 표를 하나 그려가지고 내용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왼쪽에 이 물, 그다음에 농도, 소금 세 개를 순서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과 농도를 곱해주면 이 소금의 양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선생님 여기 소금 안 나왔는데요. 오렌지 과즙하고 설탕이었는데요. 그거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첨가물 뭐든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소금이기 때문에 제가 소금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A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체 혼합물이 얼마입니까? 200g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농도는 뭐라고 했어요? 이건 오렌지 과즙이니까 순수한 100%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농도는 100%,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첨가물, 여기서는 제가 소금이라고 썼습니다만 사실은 오렌지죠. 그 오렌지의 과즙이죠. 그게 그대로 200g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물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B는 40% 농도의 오렌지 주스 300g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혼합물의 양 300, 그다음에 농도 40%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C컵에는 우리가 아는 것은 농도 20%라는 것만 아는 거죠. 자, 그랬더니 한 대 섞었더니 농도가 40%가 됐다. 우리가 아는 내용만 일단 표 안에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아는 내용만. 그 이상은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해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뭘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이 물과 농도를 곱하면 이 소금의 양이 나온다고 했죠? 지금 이 부분, 이 두 가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B의 소금의 양, 다시 말해서 B의 사실은 뭡니까? 오렌지 주스이기 때문에 오렌지 과즙의 양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럼 300 곱하기 40% 하니까 3, 4, 12, 120g이 들어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C는 도대체 물과 그 다음에 그 설탕의 양을 계산할 수가 없죠. 왜요? 농도밖에는 몰라요. 전체 혼합물의 양을 알아야 그 소금의 양을 알 수가 있고, 반대로 소금의 양을 알아야 계산해서 결론적으로 물의 양을 알 수가 있는데 둘 다 몰라요. 그럼 우리 못 구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 활용하는 게 미지수가 되는 거죠. 미지수 X를 넣으면은 물이 X다. 그러면 농도가 20% 0.2면 소금의 양은 0.2X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총합이 40%가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 더 주어진 건 뭡니까? 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A, B, C를 한번 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해보면, 자, 혼합물의 양은, 그렇죠. 200 더하기 300x니까 500 곱하기 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첨가물의 양은 200 더하기 120, 즉 320 더하기 0.2x가 됩니다. 근데 요것이 요것의 40%다. 그러면 미지수 하나, 식 하나가 나오죠?
안 풀릴 수가 없는 거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500 플러스 x의 40% 0.4는 320 더하기 0.2x다 해서 x 0.4 넣어서 풀어주고요. 그 다음에 320이 200보다 크니까 200이 넘어오는 게 낫겠죠. 320 빼기 200 하니까 120, 0.2가 넘어가서 0.2x 해서 x는 600이다 라고 여러분이 푸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600g이 되겠습니다. 뭐 풀이 자체는 어려운 게 전혀 없고요. 여러분이 이 표를 잘 그리고 그 안에 꼼꼼하게 값을 넣어 나가시면 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